여기다가 조자 동그라미 있죠.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그다음에 투기 목적. 우리가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야. 부동산 실명법은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요. 강행법 위반으로 분류해 놨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하고는. 투기 목적.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강자 동그라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남에게 토지를 허위 표시해 놨어. 내가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홍무야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허위 표시해 놨다고. 그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야.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에 불법으로 조성한 여기를 보고 불법으로 조성했다? 불법으로 비자금을 모았대. 그건 반사이득 행위 같이 보여. 불법으로 비자금을 모았대. 반사이득 행위 아니야. 기지 왜 아니냐.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자 밑줄 그어봐. 불법으로 비자금 조성 있지? 그리고 임치 앞에 사선을 그어봐. 불법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임치하고 구별해야 돼. 그럼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반사이득 행위인데 그걸 맡기는 걸 물어봤잖아. 임치. 불법 조성을 물어봤어. 임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지만 그걸 임치하는 걸 물어봤잖아. 지금. 임치가 맡기는 거지? 그건 반사이득 행위 아니라고 그걸 구별해 줘야 돼. 불법으로 임치했다 그런 것들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러니까 부첩관계를 끝내면서야 해소하면서 이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거기 6번과 오른쪽 6번을 한번 봐. 오른쪽 6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나오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오른쪽은 반사이득 행위 근데 왼쪽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제 부첩관계를 끝낸 거야.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위자료 주기로 하는 것은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도박 채권자에게 그 도박 나오면 반사이득 행위라고 해서 팍 찍지 말고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주는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야. 그 다음에 명의신탁 오른쪽에다 메모해. 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이지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이득 행위 아닌 경우가 외워본다. 조투관광 통신악의는 그 밑에다가 10번에다가 그냥 악의 하나 써. 10번에다가 악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적극 가담해야 반사이득 행위야. 적극 가담. 그래서 조투관광 통신악의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이렇게. 문제 3번 보자. 문제 3번 밑에. 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자, 문제 3번 잘 봐.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행 청구 자체를 반사이득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답을 보니까 오라고 그랬나? 지금 잘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잘 봐. 저 홍보 저놈이 나한테 시계를 팔았어. 내가 시계 살 때 저놈이 작물인 줄 훔쳐온 물건이 내가 알고 샀어. 알고 매매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사이득 행위야. 근데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 전이야 후야. 요가 포인트야. 후가 포인트. 그러므로 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는 자 여기 봐. 유효무효를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후를 기준으로 해.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그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성립시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립시에는 몰랐지? 그러면 그건 반사이득 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성립시에는 훔쳐온 물건인지 모르고 매매했다면 나중에 야 토지 소유권 넘겨달라 청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반사이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지금. 4번
4번에 도박 채무 변제에다 몇 줄 것이어봐. 도박 채무 변제에다 몇 줄 것이고 여기다 이렇게 나와. 도박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도박 채무 변제는 사실행위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그러면 도박 채무 변제 이렇게 물어보는 약정. 도박에서 패한 빚을 주기로 하는 약정. 이것이 반사이득행위야. 요게 반사자. 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도박 채권자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구별 좀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봐. 표정이 구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금방 써놨잖아.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은 반사이득 행위. 이건 반사이득 행위.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다르잖아, 이게. 도박 채권자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아따 머리 아프네. 도박만 들어가면 무효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버리장머리로 고쳐야 돼. 도박만 나오면 옳지 반사이득이다. 그러면 안 돼. 다르니까 성질이. 여기까지가 반사이득 행위자.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외워본다. 조투관광통신악의는 반사 아니다. 그럼 이제 거기 하나만 문제 풀어보자. 페이지 25페이지 문제집. 25페이지 보였지? 그럼 여러분들 문제집에 25페이지 보지 말고 24페이지만 먼저 한번 봐. 24페이지에 06번에 1번만 얼른 보자.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6번에 1번 찾았나?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면 맞아 틀려?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변별력이 좀 생겨? 됐네. 자, 오른쪽 봐. 25페이지. 2번에다 별표를 해. 2번. 우리 시험이 2번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골라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것은 읽어보면 알아. 여기 이제 고르면 돼. 1번. 양도세 회피 나오지? 뒤에 더 읽어봐야 돼. 회피만 봐야 돼. 그럼 조세 포탈이지? 반사회적이 아니야. 2번. 강제집행 나오나? 어디 봐야 돼? 강. 3번.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 체결한 증여약정. 어디를 봐야 돼? 강. 4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의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나오지?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잘 들어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이기면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이득 행위야. 됐지? 근데 거기는 변호사여 변호사 아닌 놈이야. 두 개 구별할 필요도 없어. 변호사 아닌 자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인 경우에는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돈 받기로 했지? 그럼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가만히 안 있었겠어? 그래서 기어이 반사이득 행위로 만들어 버렸겠지. 이해하셨나?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건 반사이득 행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다시 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토지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대. 그럼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 낫겠어? 기어이 반사이득 행위로 만들어 버렸겠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 어쨌든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반사이득 행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은 징역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징역 가는 것은 징역을 때리는 건 검사들이 해.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누구로 선임하냐면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그럼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하고 가서 짜웅을 해. 주고받아 뭐. 그러니까는 대부분 형사사건은 전임의 전직 관료가 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검사는
끝나고 검사 역할 끝나고 개업하지 1년에 100억을 번대. 그러니 그거 알고 난 일하고 싶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검사들 우리를 사람으로 알지 않겠지. 벌레로 알겠지. 돈으로 뭐 얼마나 부인한지 몰라 인생. 그래서 폭탄이라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어디에? 서초동에 여러분들. 5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아니 5번 안 했구나. 2번에 5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나오지? 대리인에게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5분간 휴식.